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바이크 뿐더러 그냥 예쁘고 어떤 옷을 입고 간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제 기준의 예쁜 바이크들에 대한 기종을 함께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거나 상세적으로 나누어야 될 그런 바이크들이 있다면 1편, 2편으로 나눠 볼 수도 있고요.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라도 제가 언급을 하지 못한 바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바이크의 오너분들이랑 한다면 굳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아직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바이크는 자전거 대신 타볼 법한, 그리고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굳이 이종 소형 면허라든지 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가볍게 구매를 해서 타볼 법한 그런 바이크 50cc 스쿠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노라는 바이크가 있습니다. 비노 50. 이 바이크는 굉장히 실제로 봤을 때 엄청 작고 동글동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성분들이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장을 볼 때 간단하게 구매를 해서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그런 형상을 가진 바이크입니다. 물론 지금은 신차로 구매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정보로는 2014년도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금은 중고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바이크가 조금 귀엽고 뭐 전기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대신해서 좀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탈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비노 50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베니스 50이라는 바이크가 있습니다. 베니스 50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옷을 입고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바이크이기도 하면서 신차로 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 뭐 가방이라든지 취득세까지 하게 되면은 200만원 초반대로 충분히 구매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물론 50cc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돌아다니기에는 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험 삼아 타보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해서 베니스 50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엄청 유명한 바이크 중에 하나인데 비너스 50이라는 바이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바이크이기도 한데 살짝 비노 50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이름으로는 유명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뭐 중국 가격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중고로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한번 해봐야겠다, 한 연습 삼아 돌아다녀 봐야겠다, 뭐 저녁에 공원 근처라도 돌아다녀 봐야겠다라는 생각하셔서 타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타시는 준모 125가 있는데 준모 125 이전에 준모 50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바이크이기도 하면서 현재로는 신차로는 구매할 수 없지만 꽤나 괜찮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물론 50cc인데도 불구하고 중고거래상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 이상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부담 없는 시트고 그리고 꽤나 괜찮은 헤드램프라든지 그런 디자인 형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어느 정도의 멋을 부리면서 슈퍼를 가고 싶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슈퍼를 가지만 그래도 살짝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간지를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준모 50도 꽤나 괜찮은
바이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5cc로 넘어가서 현재 125cc까지도 뭐 이종 소형이라든지 원동기 면허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는 그냥 운전면허증만 소지하시더라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125cc까지는 사실 뭐 중장거리까지는 충분히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50cc보다는 좀 더 멀리 여행을 다니고 싶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고속화 도로까지 타면서 살짝은 먼 거리, 뭐 예를 들어서 50km 이상에서 한 200km 이하 요 사이로 캠핑 거리를 다니고 싶다고 하신다면 125cc를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125cc는 로얄 클래식의 모데나 125입니다. 이 바이크는 제가 실제로 구매까지 해서 실제 오너로 잠깐 탔던 바이크인데, 길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너무 이쁜 바이크가 도로에 진열이 되어 있어서 그 가게를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서 모데나 125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덥석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색깔은 회색 스쿠터였고요. 가방까지 회색으로 해가지고 한 400km 정도까지 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모데나 12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차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방이랑 취득세 합쳐서 한 330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윈드스크린을 달아도 되고 윈드스크린을 달지 않아도 되고, 직접 타본 결과로는 뭐 그렇게까지 속도가 나오거나 힘이 좋은 바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윈드스크린을 달 경우에는 조금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면부에 브라켓을 달고 뒷부분에 가방을 달고 하면은 앞에도 뭐 텐트를 가볍게 돌돌 말아가지고 고정시킬 수도 있고, 캠핑용으로는 충분히 예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파보다는 C2가 훨씬 낫기 때문에 베스파보다는 조금 더 여성분들이 운행하시기는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뻐요. 귀엽고. 두 번째로는 람브레타 V125입니다. 람브레타 V125도 사실 도로에서는 엄청 많이 보이는 바이크들 중에 하나거든요. 단점으로는 어느 정도 유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으로는 현재 3,889,990원, 389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색깔도 꽤나 괜찮게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색깔은 하얀색, 회색인데 주황색이 실제로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면부 오른쪽에 람브레타라고 써져 있는 로고를 보시면 이 바이크 본 적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베스파스러우면서도 각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런 매력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욜로 125가 있습니다. 욜로 125는 KR 모터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에는 그래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운데는 빨간색인데 겉면부의 색깔을 바꾸어서 살짝 신기한 투톤을 만들어냈거든요. 안쪽 발판을 두는 안쪽 내부와 겉면부의 색깔을 살짝 두어서 투톤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심심하지 않고 예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동글동글한 형상은 아니고 살짝 각진 부분들도 보이는데 가격도 괜찮고 꽤나 괜찮은 것으로 보여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신차 가격으로는 289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또한 300만원 초반이면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구나가 알고 있고 한번 검색해봤다면 고민을 해볼 법한 빅토리아 니키 125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현재 지금 걸프 에디션이 나와 있는데, 걸프 에디션은 정말 너무나도 제가 구매하고 싶은 색깔이기도 합니다. 탑박스가 이 색깔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탑박스까지 같이 껴있는 모습을 보면 막 괜히 제주도를 가고 싶고, 괜히 막 동해바다, 서해바다, 해안가도를 달리고 싶고, 막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키 125 같은 경우에는 휠 베이스라든지 전장이 조금 길어서 직진성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살린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동승자를 태우고 돌아다니기에도 꽤나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125cc는 뭐 전장이 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운행을 했을 때 떨림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125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긴 게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신차 가격으로는 300만원 중반, 349만원에서 에디션 가격으로는 뭐 379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색깔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푸조 장고 125가 있습니다. 푸조 장고 125는 제가 봤던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이쁘게 봤던 바이크이기도 하거든요. 푸조라는 그 마크가 또 정식 수입되고 있는 차 푸조의 그 로고랑 똑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잘 모르면 되게 비싼 바이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푸조 장고 125는 클래식 스쿠터 중에서 거의 탑 티어로 예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가 다 아는 베스파 125. 베스파 125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모델도 있죠. 뭐 GTV라든지 GTS라든지 뭐 스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 또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 깔래야 깔 수가 없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가치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뭐 비싸다, 혹은 프레임 자체가 겉면부에 붙어 있는 어떤 카울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스가 가거나 간단하게 찌그러짐이 있을 때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단단하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저런 장단점이 굉장히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125cc를 넘어서 이제 250cc를 보자면, 첫 번째로 람브레타, 아까 V125가 있다고 한다면 람브레타에서 나온 X300이 있습니다. X3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C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중장거리는 당연히 가능하고, 뭐 조금 더 오버해서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속초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람브레타 X300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동글동글한 원형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동글동글한 클래식의 형상보다는 살짝 각이 져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꽤나 또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날카롭고, 바람의 저항 때문인지 125cc보다는 앞에 전면부라든지 옆면 그리고 후면부가 다 어느 정도 각이 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터프해 보이기도 하면서 스쿠터다 보니까 조금 귀여운 그런 감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00cc는 빅토리아 니키 300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프 에디션 300cc도 이어서 구매하실 수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색깔적인 장점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파 300이 있죠. 베스파 3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력이라든지 토크면이 꽤나 괜찮은 그런 출력과 토크감을 주는 바이크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핸들 자체는 가볍고, 그리고 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건 뭐 스쿠터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좋지만 핸들이 가볍다라는 단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파 300도 CC에 비해 핸들이 가볍다 보니까 직진성에서 조금 털림 현상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 헬이죠. 이제 거의 900만원 중후반에서 1000만원을 넘어가는, 1000만원을 거의 웃도는 그런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300cc에 이 정도 가격을 태우면서까지 그런 고민이 있다면 베스파 300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크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은 괜히 비싼 게 있죠. 그 금액을 태우면서까지 그 브랜드를 내가 하나 가지고 싶고, 그리고 가장 대표되는 모델을 내가 소지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는 뭐 이 금액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남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나만의 고급 클래식 스쿠터. 이 프레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나만의 신차를 구매해서 쭉 한 대 가지고 있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스쿠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버네 스쿠터가 있죠. 이 버네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런 클래식 스쿠터와는 조금 다른, 중고로밖에는 구매할 수 없지만 막삼 250이 있습니다. 뭐 요런 바이크로 따지면은 또 마제스티 125가 있고요. 그리고 잼스 125, 또 퓨전 25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설의 혼다 PS 250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현재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굉장히 유명한 캠핑 유튜버 분께서 이 PS 250을 타서 굉장히 핫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은 바이크고 그 인기가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쁘면서도 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타보고 싶은데 주변에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PS250 오너분이 계신다면 제가 한번 시승기로 타볼 수 있도록 꼭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바이크로 넘어가야 되는데 찍다 보니까 꽤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스쿠터는 이쯤에서 일단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1편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2편에는 수동 바이크 중에 이제 뭐 언더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5cc까지 아니면은 뭐 300cc나 400cc까지 한번 같이 통틀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가 언급을 못했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바이크들 중에 어떤 추억이 있는 바이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 바이크는 실제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바이크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